78세 할머니의 충격적 버림받은 이야기. 가족의 배신과 새로운 시작. 평범했던 가족의 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78세가 된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은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며 두 아들을 낳아 기르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행복을 느꼈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화목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남편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큰아들은 책임감 있고 듬직한 장남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저의 일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한 남편과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제발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도 텅 빈 마음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공허하기만 했죠. 살아남은 작은 아들과 저는 서로에게 기댄 채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서로에게서 찾았죠. 아들과의 깊은 유대감. 아들은 힘든 시기에 많이 의지해 주었어요. 제가 우울한 기운에 휩싸여 있을 때면 늘 곁에 있어 주려 했죠. 함께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슬픔을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아들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났고 직장인이 되어 바쁘게 지냈지만 저를 챙기는 일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제가 늙어 건강이 좋지 않을 때면 아들은 늘 곁에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도 챙겨 주었죠. 우리는 단 둘뿐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어요. 첫 번째 결혼과 이혼. 24년 전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며느리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밝고 착한 성품에 우리 가족들을 잘 챙겨주던 며느리였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나 봐요. 5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아들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아들이 이혼 후 겪은 상처와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을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힘든 시기와 회복. 아들은 식욕도 없어 보였고 말수도 너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모습은 더 안 좋아졌어요. 늘 깔끔하던 아들은 점점 망가져갔고 방에는 술병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거든요. 세월이 약이라고 하더니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어려 있더라고요. 재혼과 새로운 며느리. 작년에 아들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재혼하게 되었어요. 큰 상처가 있었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겠지만 용기 내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새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여리여리한 인상에 얌전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눈빛이 좀 날카로워 보이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도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유독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싸고 좋은 것들을 골라주고 싶었기에 결혼 선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주었어요. 불안한 신혼생활. 결혼 후 며느리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어요. 아들이 출근하면 늦잠을 자고 집안일은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의 지출도 상상 이상이었어요. 브랜드 옷에 고가의 화장품까지 한 달 생활비로 책정된 금액을 훌쩍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아들 내외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점점 싸움이 잦아지더니 급기야 심한 말까지 오가는 걸 목격했죠. 효도 여행 제안.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효도 여행 시켜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미국에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젊은 시절부터 외국에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나이 78세에 먼 여행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 내외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여행 당일과 공항에서의 충격. 드디어 그토록 기다려온 여행 출발일이 밝았어요. 새벽부터 설렘으로 잠에서 깼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아들이 3장의 비행기 표를 보여줬어요. 정말 꿈만 같았죠.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미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낯선 공기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모든 게 생경하고 새로웠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았는데 문득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여기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움직이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처음엔 주변 풍경을 둘러보며 한가롭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편치 않아졌어요. 10분, 20분.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버림받은 현실 인식.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라 전화가 안 되나 봐요. 어느덧 밤이 찾아왔고 기나긴 하루가 저물어갔어요. 아직도 그들은 오지 않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쓸쓸한 새벽, 공항에 홀로 남겨진 채로요. 텅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냉정하고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내 자식들은 정말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구나. 젊은 시절의 기억과 도움 요청.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한국전쟁 직후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에서 일하며 영어를 배웠던 경험이에요.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많은 외국인들과 소통하며 영어를 익혔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그때 배운 영어가 저를 도와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저는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어색한 영어로 말했어요. Hello, I'm lost. Can you help me? I was abandoned by my family. Please help me. 공항 직원들은 저를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 영사관에 연락할 수 있었고 영사관에서 응급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항공사에서도 특별 배려로 귀국편을 예약해 주었답니다. 한국 귀국 후 대응.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사실 아들은 얼마 전부터 큰 빚이 생겼다며 저에게 제 집을 팔아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어요. 그 부탁을 거절했죠. 결국 아들은 저를 미국 공항에 버리고 갈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들은 제가 영어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점이 아들의 계획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저는 곧바로 고물상에 전화를 걸어 이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다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며 아들 며느리의 짐을 다 내다버렸어요. 아파트 매각과 새로운 시작. 저는 곧장 부동산에 찾아가서 아들 집을 내놓았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아파트를 살 때부터 제 명의로 해놨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늘 조심성이 있었나 봐요. 그 조심성 덕분에 집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들이 제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내 집은 왜 팔았어요? 내 돈 주고 산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니? 엄마는 저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를 버리려고 했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 엄마는 이제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너는 엄마를 버려도 되고 엄마는 널 버리면 안 되는 거니? 그런 법이 어디 있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 아들이 제 말에 쩔쩔매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나가더군요. 진실과 새로운 다짐.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 내외는 저를 공항에 버려두고 단둘이 즐겁게 미국 여행을 다녀왔대요.
일주일 동안이나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동안 며느리와 작당에서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되니 배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속내를 알아차린 건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거나 애석해 할 필요는 없어요. 아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법적 대응과 상담. 저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연락을 취했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 유기죄, 노인학대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더군요. 하지만 법적 처벌보다는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 저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죠. 이제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지키며 살 거예요.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관, 상담센터, 법률지원기관들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슬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르신들,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학대신고센터 1577-1389 각 지역 노인복지관, 법률상담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깊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7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